귀신 사냥을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신청을 하셨는지. 잠을 잘 수도 없고 꿈을 꾸면 귀신도 나오고 아이랑 막 쫓기고 피가 마르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안 풀리고 안 되고 꼭 누가 방해하는 것 같이 어디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받는 느낌이라는 게 되게 셌어요. 너무 무서워요. 집에 있으면 너무 무섭고 서늘하다? 보통 식탁에 혼자 앉아있거든요. 거기가 그냥 제일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잘 때도 너무 의식이 되고. 여기 혹시 이사 오신 지는 얼마나 그럼 되지? 좀 반년. 근데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거든요. 그분들도 어쨌든 좀 상황이 안 좋게 이렇게 나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집이 좀 비어 있었어요. 정이 가게끔 안락하게 좀 꾸며야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도 편하지가 않아요 집이.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집에서 뭐 가위를 눌렸거나 악몽을 이렇게. 네네. 가위 눌린 적도 있고 악몽을 꿨는데 아이랑 저랑 이제 쫓기는 그런 꿈이었는데 귀신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애랑 저랑 있는데 얼굴을 쏙 빼고서 그 귀신 눈이 전체를 다 보고 있는 이런 눈이었어요. 그냥 학교였던 것 같아요. 학교. 네. 폐교 같은 느낌? 근데 그 여자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까만색 긴 머리에. 그리고 눈이 이렇게 완전 동그란데 까만 자가 가운데 점처럼 딱딱 이렇게 찍혀있는 흰자가 테두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애기랑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거의 밤에 잘 못 자는 수준이었어요. 과거에나 예전에 정신 관련된 무슨 치료라든지 받은 적, 우울증을 앓았다라든지 이런 것도 없으시고? 네. 나가면 또 되게 컨디션이 좋아요. 아, 이 집만 벗어나시면? 네. 이사 올 때는 사실 이 아파트가 되게 오래되고 외관도 낡고 어둡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뭐 어떤 촉이 있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톤 자체가 그냥 너무 세다 그냥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딱 여기 보러 왔었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아, 이게 세구나. 그래서 그 집 보여주시는 분이 아유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죠. 근데 저는 그냥 보고 와 너무 을씨년스럽다. 아버지가 장남인데 오래 제사를 지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연을 끊다시피 지내고 계시거든요. 다른 작은 집에서 지내실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완전 아기 때 돌아가셨는데 시골에 가면은 시골 그때 할머니가 지내셨던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저희 친할머니 기일이었는데 엄마 그냥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왜 하냐. 내가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좋지. 다 죽고 나서 밥 차려주면 그게 좋냐. 그런 걸 왜 해? 밥 몇 개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엄마가 그래 네 말도 맞긴 하지.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나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시기 전에 네. 따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재물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 일상생활을 그것도 안 되게 하는 느낌이 드니까 저의 바람이죠.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남자분이 있는데. 남자분이? 네. 방 안에 계시는데 제가 인터뷰하는 동안 눈 마주치길래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요. 30대 초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이고. 사고사? 네. 침대 옆에서 기도하듯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거든요. 저 침대 모서리 쪽에. 침대 모서리? 네. 아, 여기 모서리요? 원래 저기에 자리를 잡았던 존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저로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인터뷰 중이니까 제가 말은 못하니까 살해자분의 아이도 자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흠칫을 계속 하는데 안 나와서 안쪽에다 아이가 있다 보니까 금강저를 둬서 좀 나오게 할 거예요. 나가신다. 그럼 저희 가서 또 앉았거든요. 무릎 꿇고. 자꾸 무릎을 꿇고 있어요. 기도하듯이. 현관 앞에 저분도 똑같아요. 남자분인데 네. 40대 후반 정도 되셨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를 계속 바닥에 찢거든요. 저기서 완전 그렇게 크게 다쳤어요. 애기가 잠바를 입는데 제가 보기에도 다리가 이렇게 붙은 것처럼 그냥 수직으로 그냥 얼굴을 저 중물 문지방에 찍은 거예요. 진짜 조금만 더 그랬으면 안구가 완전 다쳤을 거예요. 저분이 갑자기 멈추더니 웃더라고요. 아이 넘어진 얘기하니까 웃어요 갑자기. 현관에서? 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이 양쪽 방 있죠. 네. 이분을 중심으로 객기들이 지금 몇 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여기 서 있고 비방이 여기 있으니까 일로 들어와서 바로 일로 나가는 것이지 살해자분만 계시는 상황에서는 일로 들어와서 아마 싹 훑고 일로 나갈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저 존재 같은 경우에는 저 살해자분이랑은 상관없이 이 터에 원래 있던 분이에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못을 직접 박으셨어요? 아니, 박혀있던 거예요? 이 집에 못이 많이 박혀 있었어요. 많이 뺀게 박혀 이 있었죠. 정도예요. 네. 뺀 게 이 정도. 그리고 이 문 틀에 보면 지금 칠해져 있어서 그런데 이 몰딩 자체도 다 못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무조건 많이 박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있어요. 못을 함부로 박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털을 망가뜨리는 그런 위치들이 있거든요. 이 못을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예요. 이게 자국 있죠? 제가 뽑혀가지고 그냥 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완전 망쳐놓은 거예요. 이 털을. 못질로. 네. 근데 이게 못을 치고 사는 집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그 자리만 안 건드리면 돼요. 터가 기운이 지나가는 자리만 끊어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박지 말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도 제가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머리를 박는 행동을 하나 굉장히 의아했는데, 와서 이제 못 박힌 위치나 이런 것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분이 여기에 터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계신 분이 저분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못을 박았다고 쳐요. 본인이 약간 기운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런 거를 취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본인한테 공격을 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 이 못질이?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 터에다가 망치질을 하듯이. 본인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대갚아준다고 받아친다 이거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사는 사람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동이고, 아이가 있잖아요. 네. 특히나 7살 미만의 아이.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런 존재가 있으면은 본인 원래 사주대로 살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솔루션을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지금 남자분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화장실에 계시거든요. 화장실에도 있어요? 네, 여자분이에요. 아, 여자분. 욕조에 걸터 앉아 있거든요, 여자분인데 머리가 길어요. 욕조에. 네, 등만 보여요. 아, 우리 쪽으로 또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걸터 앉아 있거든요. 머리카락이 지금 네.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거든요. 이 여자가 화장실에서 왜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을 보이면서. 화장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 위치가 원래 본인이 있던 위치라 저러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수기운을 상징하는 곳이다 보니까 본인이 기운을 취득하기가 좋은 위치라서 저러고 있을 수도 있죠. 문제는 어쨌든 저분이 가장 문제예요. 저분이 지금 객기들도 계속 돌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좀 흉가나 팔가를 가면은 입구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거 뭔 줄 아시잖아요. 네. 가정집에서 사실 그런 느낌 받기가 굉장히 매우 좀 드물거든요. 저기서 저러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계속 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를 계속 흔들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두통이나 이런 지기를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못질이 이거는 좀. 아니 근데 기가 막혀요. 많이 박혀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되진 않지만 위치가 지금 기가 막혀요. 누가 알고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고의적으로. 네. 나 저거 좀 뽑아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 쑤시고 힘이 세세요. 저기 안 뽑. 그래서 그냥 야 그냥 둬라 그냥. 근데 이 집에는 하루 종일 빛이 완전히 들지 않아요. 이 현관이랑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요 정도만 낮에는 열어놓으시는 게 좋아. 이 집이 길다는 복도는 아닌데 저한테는 되게 긴 복도처럼 느껴져요. 저기가 되게 어두운 길이 길다고 느껴져서 그냥 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 목 박힌 것 때문에 일단 터가 망가져서 그런 기운을,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탁 통하는 느낌이 들어야 좋은 게 맞아요. 이거는 혹시 근데 오색천 같은 거죠? 근데 오색천 중에서도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흰색은 정화, 수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색이기 때문에 요거를 노색칼에 담아서 망가진 위치들을 수복시킬 거예요. 이분부터 내보낼 거거든요. 애기 자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세요? 애한테 그러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애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가 나쁘냐, 나도 내 살 길 찾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인제서야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갈게 그러거든요. 그냥은 못 나가시지. 혹여라도 이 집에 나가서라도 애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침 많이 남았는데 이 집하고 나가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가세요. 끝까지 욕하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체 자체가 성인을 취할 만큼의 영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약간 아이를 노리는 거예요. 성인은 이겨먹지 못하니까 기운으로. 어디로 나갔어요? 캐리어 쪽. 네. 아, 캐리어 쪽? 네. 아, 이쪽이 그 기문. 네, 이거? 나가는 기문이에요. 아, 나가는 기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객기들이 절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흔히들 귀신이 다니는 길 귀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구가 그럼 여기라는 소리네요? 네, 맞아요. 이 방. 아. 이 방이 들어오는 길. 들어오는 문. 일로 들어왔다가 그럼 일로 나가고. 근데 살해자분이 이 방 문을 닫아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네. 저는 원래 문을 다 열고 살거든요. 네. 근데 창문이 둘이 있어서 환기를 시키지만도 이 방이 더 싫어서. 그쵸. 네. 원래 살해자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나가는 귀문 있는 것보다 들어오는 귀문 있는 곳을 대부분 싫어하세요. 아, 맞네. 네. 아, 맞네. 여태까지 봐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거를 아나 보다. 본능적으로. 왜냐면은 본인한테 해가 되는 거를 사람 본능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아, 명확하게 알아요. 선생님 쳐다보시는데 무슨 자국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네. 이만큼이 저기 뭐 칼자국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얼굴에? 이게 흉터가 이만큼 있거든요. 상처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게 안에가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협조적이지가 않다. 네. 일단은 저를 좀 기운 좀 끊어내볼게요. 일어나셨긴 했는데 등 벌리고 이렇게 서 있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네, 나가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약 올리듯이 한 발씩만 가고 있거든요. 저번까지 나갔어요. 지금 이 앞에서 치니까 이분도 지금 멈췄거든요. 근데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사람으로 치면 폭발하기 직전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달려드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거 눈을 안 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분은 지금 이 공간, 이 집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리로 들어가세요. 이리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만. 문 쪽에다 또 머리 박고 있거든요. 저기 서가지고. 아니 저 살해자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알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못도 직접 박으신 것도 아니고. 산 사람 집에 들어와서 이러는 게 잘못된 거죠 지금. 나가세요 얼른. 나갔어요. 우선은 수복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여기 좀 막아놓을게요. 여기가 입구니까 일로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연가분을 좀 다 내보냈어요. 네. 연가들 자체가 이 새로 이사 온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뒤늦게 온 사람이 침범을 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머리 박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살해자분이 박으신 건 아니지만 못을 박는 행동으로서 본인이 어쨌든 여기 있는 기운을 취하는데 지장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공격이라고 여겨드리고 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살해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이런 못이 이렇게 박혀있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걸 모르시니까요. 이런 상황이 뭐 한두 번 겪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 이 집에 오면서 일도 굉장히 좀 잘 안 풀리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결실이 한 개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들어올 수 있는 받아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서 망가뜨리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연가들을 내보낸다고 해서 이 터 자체가 갑자기 막 좋은 터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못을 박으면서 망가진 부분들은 수복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 사실 여기는 연가분들을 내보내는 것보다 이 사후 처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후 처리. 예. 아, 이 터에 대한 거를, 왜냐면은 이거를 아무리 귀문을 막고 간다 한들 지금 이 망가져 있는 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살해자분이. 보통은 이제 안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터에 대해서 안정을 주고 길한 운세들을 수복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부적을 해서 어디 붙여놓고 이런 게 아니라 기방수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위치가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제가 직접 써온 부적입니다. 이게 제가 막 위로 솟아오르네요. 이게 이제 보통은 태우고 남은 잔재를 저희가 그냥 없애잖아요. 이게 남은 기운까지 다 털어서 씌워놓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살해자분한테 오늘 드리고 갈 거예요. 살해자분의 성함이나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까지는 제가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고, 저 마지막 남은 기운까지 여기다 다 털어 넣을 거거든요. 찍어도 되나요? 아니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네, 안 찍으시는 게. 아, 이거는 네. 요거 막는 거는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신 거를 직접 보셨는데 제가 지금 이거 솔루션을 받으신 분들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종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그런 신종을 했고 오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보니까 영상으로 보는 거랑은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설명이나 하시는 것들이나 봤을 때는 진짜 놀라울 따름이죠. 근데 이렇게 받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몸도 뾰족순한 느낌? 몸이 좀 편한 것 같고 잘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도 똑같이 열심히 하면 결실을 또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